에너지관리기능사 2014년 4회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연소의 속도에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 원인이 되는 요인이 아닌 거죠. 연소의 속도는 연소라는 것이 화학 반응에서 말하면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 이러한 화학 반응은 이 속도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일어날까? 먼저 온도가 뜨거울수록 또 압력이 보통 높을수록 그리고 즉 온도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촉매 물질, 뭔가 촉진제 역할하는 물질이 있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연료의 발열량이 높을수록 그건 아니고요. 연료의 발열량은 연소가 끝나고 난 후에 연소 후에 발생하는 열량을 말하죠. 연소 후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연소 온도에 나중에 보면은 발생하는 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자, 답을 보시면 연료의 발열량이 속도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데 혼동하기 쉬운 거죠. 연소 반응 후에 나오는 것이 발열량입니다. 문제 2번. 자동 제어에서 신호 전달 방법 중 신호 전송 시 시간 지연이 있다. 그리고 전선거리는 100에서 150m 정도 이내이다.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핵심이죠. 자동제 신호 전송 세 가지가 있죠. 공기식, 유압식, 전기식 세 가지 중에 있는데 시간 지연이 있고 전선거리가 가장 짧은 거 공기식이 되겠죠. 답 확인해 봅니다. 문제 3번. 액체 연료 중에 경질류에 주로 속하는 기화연소 방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질류가 있고 증질류가 있는데요. 경질류에 사용하는 것은 기화연소 또는 증발연소 방식이라고 하고 사용되는 연소장치가 포트식, 증발식, 심지식. 포트식은 주로 기체연료에 많이 사용하고 증발식이나 심지식은 경질류에 사용하고요. 이건 기체연료. 심지식이나 증발식은 기화연소 또는 증발연소에 사용하고 증질류는 주로 중유를 뜻하는데 중유를 연소할 때는 버너를 무화식 버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화식 버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트식은 기체에서도 사용하고 경질류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증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기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기체 자체를 작은 구멍으로 분사를 시켜서 연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화식은 중유를 연소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4번. 보일러에 과열기를 설치해서 과열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과열기를 설치하면 과열 증기를 만드는데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온도를 높여서 과열 증기를 만드는 거예요. 압력은 그대로이죠. 자, 1번. 과열 증기란 포화 증기의 온도와 압력이고, 압력이 아니고요. 온도를 높인 것이다. 과열 증기는 포화 증기보다도 보유하고 있는 열량이 많다. 더 뜨거우니까요. 그 다음에 과열 증기를 사용하면 배관 부위의 마찰 저항이나 부식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과열 증기를 사용하면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뜨거운 증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좋고 흘러갈 때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습기가 적기 때문에 마찰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마찰장이 줄어듭니다. 아울러서 부식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열증기를 사용하면은 같은 양의 같은 킬로그램의 증기가 이송되어도 훨씬 많은 열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증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답 확인하면 1번이 설명이 좀 잘못된 것이죠. 과열증기는 건포화증기 상태에서 증기 압력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온도만 상승시킨 것을 말합니다. 문제 5번. 플로트 트랩은 어떤 종류의 트랩인가? 그런데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관에 설치하고요. 증기관 말단이나 사용처 후에서 증기 중에 고여있는 응축수를 분리해서 제거를 해주는 장치이죠. 이걸 전부 다 트랩이라고 하고요. 증기 트랩의 종류는 기계적 트랩이 있고 온도식, 온도 조절식, 온도식이죠. 온도 작동식. 그 다음에 열역학식, 열역학적 트랩.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기계적 트랩은 응축수와 증기의 무게 차이, 비중 차이를 이용합니다. 증기는 위로 떠오르고 응축수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깔아앉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플로트 트랩, 부자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응축수량이 많이 생성되는 곳에 사용한다. 그래서 다량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케트 트랩이라고 있어요. 바케트 트랩, 바켓 트랩. 이런 것은 기계적 트랩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플로 트랩은 디스크 트랩, 기계적 트랩, 온도 조절, 열역학적 그랬는데 온도 조절식 또는 온도 작동식 트랩은 바이메탈 트랩, 그 다음에 벨로우즈 트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역학적 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열역학적인 특성 차이가 있다. 온도, 압력, 종합적인 특성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열역학적 트랩 그렇게 말하는데 오리피스 트랩, 디스크 트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도 조절식 중에 벨로우즈 트랩을 다른 말로는 열동식 트랩이라고도 하고요. 이 열동식 트랩은 방열기 출구에 사용합니다. 방열기 출구, 즉 증기 방열기. 온수 방열기는 트랩이 필요가 없죠. 증기 방열기 출구에 방열기 끝부분에 주로 방열기용으로 사용하는 게 벨로우즈 트랩 또는 열동식 트랩이라고 합니다. 트랩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확률이 100%죠. 100%. 답 확인합니다. 기계적 트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분사관을 이용해서 선단에 노즐을 설치해서, 배관 제일 끝부분에 노즐을 설치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주로 고온의 전열면에 사용하는 슈트블로우. 슈트블로우가 수관의 전열면에 부착된 끓음 검댕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즉, 관들이 이렇게 있으면 분사를 해줘야죠. 근데 고온의 전열면이다.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노즐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노즐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엄청 열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고온의 전열면은 좀 노즐이 멀리 떨어져서 움직일 때는 길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즉 움직이는 것은 long retractable. long retractable은 노즐을 두 방향으로 해서 길게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돌려주면서 분사하는 걸 말해요. 고온이니까 노즐이 평상시 열에 의해서 보호가 되려면 사용하지 않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하고요. 움직일 때는 먼 거리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터리형은 회전형이라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마치 스프링클러 잔디밭에 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분사를 해주는 것을 로터리형이라고 하고, 건형은 회전하지는 않지만은 노벽 같은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나이퍼가 총 쏘듯이 하는 것을 건형, 총형이라고 하고요. 에어히터 클리너는 에어히터가 공기열기를 영어로 에어히터라고 하는데 공기열기의 전열면에 끓음을 떼어준 것을 에어히터 클리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주로 고온의 전열면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long retractable 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슈트블러 종류가 long retractable, short retractable, 로터리, 에어히터 클리너 이렇게 있죠. short retractable, 보일러 노벽. 건형은 주로 고온의 연소가스가 과열되는 걸 방지해서 위해서 전후진 동작을 신속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의 특징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7번. 긴 관의 한 끝에서 펌프로 압송된 압력을 가해서 이송이 된 급수가 관을 지나는 동안에 차례대로 가열이 됐다가 증발이 된 다음에 다시 과열 증기로 되어서 빠져나가는 형태. 지금 관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긴 관으로. 관속을 계속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가열됐다가 증기로 됐다가 과열 증기로 됐어요. 관에서 모든 동작이 다 이루어졌죠. 그게 관류 보일러죠. 관으로만 이루어진 보일러. 자, 2번 관류 보일러가 답이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벤슨 수울처 또는 수울저라고도 합니다. 람진 엔모스 소형 관류 보일러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 8번 보일러 연소실 내에 미연소 가스 폭발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안전장치. 연소실에서 미연소 가스가 폭발한다? 폭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보일러가 파열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일러 본체 뒤쪽에, 연소실 뒤쪽에 이게 연소실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폭발 압력이 빵 하고 터지면 버너 앞쪽에서 튕겨 나오지 않도록 뒤쪽에 문을 설치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폭발 압력에 의해서 딸깍 열리면서 폭발된 가스를 밖으로 배출을 해서 보일러가 파열되는 걸 막아주죠. 이러한 장치를 폭발에 방비한 대비한 그러한 문이다. 그래서 방폭문이라고 하고요. 방폭문은 상시 약간 틈새가 있어서 개방되는 개방식이 있고 스프링의 힘으로 눌러서 밀폐시켜 놓는 밀폐식이 있습니다. 물론 밀폐식은 스프링이 들어 올려지면서 방출되는 가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방폭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용전은 가능하다, 용은 녹는다. 가용전은 쐐기 모양으로 납과 주석으로 되어 있어서 연소실 상부에 마개 형태를 끼워 놓은 것이고요. 보일러 물이 저수위로 떨어질 때 열을 받으면서 구멍이 뚫려서 거기로 증기와 물이 쏟아지도록 해서 비상사태를 알려주는 거죠. 조그만 구멍으로 증기가 쏟아지면 소음이 엄청 발생하기 때문에 저수위에 가동되는 그런 안전장치이고요. 방출 밸브는 안전밸브의 스프링의 장력이 좀 약한 거, 새끼 안전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증기보일러에 부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온수보일러에서 부착을 하고, 온수보일러도 안전장치로 안전밸브를 달거나 방출밸브를 달고요. 사이즈는 둘 다 20회 이상. 증기보일러 같으면 기본 사이즈가 25회인데 온수보일러는 20회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밸브는 온수 온도가 120도 초과될 때, 방출밸브는 120도 이하일 때 방출밸브를 보통 답니다. 그러나 지금 미연소 가스 폭발이니까 방폭문이 답이 되겠죠. 문제 9번 연료를 연소시킬 때 필요한 실제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의 비율, 즉 공기비를 기호를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다음 식이 뜻하는 거, 공기비 M에서 빼기 1, 그러면은 공기비는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론 공기량보다도 실제로 집어넣은 공기량이 훨씬 많죠. 이론적으로 계산한 공기량만 딱 집어넣으면은 연소가 되지 않아요. 타다가 말아요. 그래서 반드시 덤으로 더 넣어야 돼요. 덤으로 더 넣는 공기를 과잉 공기라고 하는데, 실제 공기는 이론 공기 플러스 덤으로 더 넣는 과잉 공기, 이걸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제 공기는 이론 공기보다 한 배 크죠. 한 배 이상이 되죠. 1점 몇 배 이렇게 되죠. 그런데 2를 뺐기 때문에 뭐냐? 이론적으로 계산한 공기량을 뺀 거죠. 그러니까 덤으로 남는 공기량만 해당되죠. 그게 퍼센트 했기 때문에 율이죠. 그래서 과잉 공기가 차지하는 율이 되겠죠. 과잉 공기 율. 문제 10번 보일러 자동제어 신호 전달 방식 중에서 전달 거리가 가장 긴 거, 신호 전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유압, 공기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신호 전달 거리로 치면은 전기식이 1등, 유압식이 2등, 공기식이 꼴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긴 거 전기식이 답이 되겠죠. 문제 11번 보일러 중에서 관류보일러에 속하는 거, 관류보일러 종류를 물어본 거죠. 관류보일러 종류는 벤슨, 술처, 람진, 앳모스, 소형 관류, 이런 종류가 있고요. 코크란 보일러는 이평 보일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평 보일러의 마지막 개발된 끝판왕, 이평 보일러. 본격적인 산업용 보일러, 횡형 보일러 종류, 또 수관 보일러 종류가 개발되기 전에 나왔던 코크란 보일러, 이평 횡연관 보일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른시 보일러는 노통 보일러죠. 노통이 한 개 있는 보일러. 사람 코 하나라고 그랬죠?
스코치 보일러, 스코치 하우덴 존슨, 부르던 카푸스. 이런 종류들은 다 노통과 연관이 동시에 설치된 노통 연관 보일러입니다. 따라서 관료부리에 속하는 것은 술처 보일러 이렇게 되겠죠. 문제 12번 보일러 효율 85% 실제 증발량 5톤 per hour이고 5톤 per hour는 킬로그램으로 고치면은 5,000kg이 되겠죠. 발생 증기 엔탈피는 656 kcal per kg. 급수 온도는 급수의 엔탈피는 또는 급수 온도는 56 kcal per kg. 연료의 저희 발열량은 9,750kcal per kg일 때 연료 소비량이 약 몇 kg per hour인가? 보일러 효율식에서 구하죠. 보일러 효율은 공급열분의 유효열이죠. 공급열은 뭐냐? 연료 집어넣은 연료량, 사용하는 양에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그 다음에 증기 발생량, 실제 증기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로서 흡수한 유효열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서 연료량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다 나머지는 주어졌어요. 증기량, 증기 엔탈피, 급수 엔탈피, 발열량, 효율도 주어지고요. 따라서 이항 정리에 의하면 나누기 되어 있는 연료량을 이쪽으로 옮기면 일단 연료량 곱하기 그렇게 되겠죠. 나누기는 곱하기로. 그 다음에 곱하기를 이쪽으로 옮겨요. 효율을. 그럼 나누기로 내려오겠죠. 따라서 효율과 연료량 위치를 서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량식은 효율식에서 구하면은 증기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나누기 효율 곱하기 발열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증기량 5톤, 5로 넣으면 안 되고 5,000kg. 증기 엔탈피 656. 급수 엔탈피 56. 효율은 85%인데 퍼센트 떼고 숫자라면 나누기 100을 해야 되니까 0.85. 그리고 발열량 9,750. 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자, 362 kmh. 식을 대입해서 계산기 눌렀더니 361.99 반올리면서 362가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물질 온도 변화에 소요되는 열. 온도 변화할 때 사용되는 열. 물질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 그게 뭐예요? 현열이죠.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아니라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열, 잡열이죠. 잡열은 상태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따라서 명칭들이 달라지죠. 잡열의 종류에는 고체가 녹을 때에는 융해열, 액체가 끓을 때는 증발열 그렇게 되고요. 이 세 개는 다 잡열의 종류이고 현열이 답이죠. 문제 14번 용적식 유량계가 아닌 것. 용적식은 최적식이라고도 하고요. 바가지로 뜨는 거예요. 일정한 부피를 한 번씩 제대로 딱딱 측정할 수 있는 거. 이런 종류이고요. 로타리형 유량계, 루츠형, 오벌 기어형 뭐 이런 종류들은 전부 다 최적식 유량계. 가스 같으면은 가스 미터기 이런 종류가 해당이 되고요. 피토 관식은 뭐냐면 액체가 유체가 흘러가는 도중에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관을 삽입하고요. 유체가 흘러가는 것이 이 피토 관 속으로 흘러가면은 관에 부딪히죠. 관에 부딪혀서 멈추면은 이 부딪히는 속도에 해당되는 압력이 위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라오는 높이에 따라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루트 2gh 이렇게 구합니다.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곱하기 올라가는 높이에서 흘러가는 속도는 루트 2gh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속도가 나오면은 속도 곱하기 이 관의 단면적
왜냐하면 흘러가는 유량을 구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단면적 곱하기 속도 이런 기본식으로 구하고요. 이야기가 어려우면은 제가 자꾸 똥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똥 싸는 양은 똥구멍이 단면적 곱하기 똥 싸는 속도 이렇게 구하면은 똥 싸는 양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처럼 속도를 구해서 단면적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죠. 단면적과 속도를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기를 해서 유량을 구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나오기가 어렵죠. 이런 것은 이제 속도식 유량계라고 하는데요. 유체가 흘러가는 관에 이처럼 빨대를 꽂아 놓으니까 사람 목에 빨대 꽂아 놓으면 피 나오겠죠. 피토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피토관식이라고 그럽니다. 암기하시라고 피토관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용적식 유량계가 아니고 속도식 유량계이고 간접적인 측정 방법에 속합니다. 속도식 또는 유속식이라고 합니다. 15번 가압수식 집진장치 종류에 속하는 것. 가압수식 압력을 가해서 물을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집진장치가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먼지, 매연 이런 종류들을 그대로 굴뚝으로 방출해서 대기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걸러주는 것이고요. 건식과 습식이 있어요. 습식은 전부 다 물을 이용한다는 방식이고요. 물을 분사하거나 또는 물속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씻을 새 깨끗하게 씻어준다. 세정탑. 이게 바로 가압수식 종류에 해당되겠죠. 암기 방법은 가압수식은 가벤사충 그렇게 말하는데요. 보통 가압 공급에서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함진가스 내에 분사시켜서 분진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벤츠 스크래버, 제트 스크래버, 사이클론 스크래버, 분무탑 이게 이제 세정탑을 분무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16번 원통형 및 수관식 보일러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원통형 보일러 설명도 있고 수관 보일러 설명도 있습니다. 원통 보일러는 노통이 설치된 것도 있고 연관이 설치된 것도 해당되고 노통과 연관이 다 되어 있는 노통 연관도 해당이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원통형 보일러고요. 자, 1번 노통의 접합부는 아담슨 조인트로 연결해서 열에 의한 신축을 흡수한다. 아담슨 조인트는 1m 간격으로 노통을 1m 간격으로 쪼개서 아담슨 링, 신축 흡수할 수 있는 링을 끼운 다음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리벳으로 연결하는 거죠. 2번 코린시 보일러는 노통이 한 개 있어요. 그런데 노통을 보일러 본체 한 중심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약간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게 설치합니다. 이걸 편심 설치라고 하는데 보일러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놓으면은 양쪽으로 대류가 일어나는 물의 양이 균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순환되고 한쪽은 약하게 돼서 순환 방향이 일정하게 잡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노통을 편심으로 설치해서 보일러수 순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갤러웨이관은 노통에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관을 설치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중간에 관을 통해서 위로 바로 순환이 되도록 밑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관을 갤러웨이 관 그렇게 말하고요. 갤러웨이 관은 연소실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불하고 접촉하니까 전열면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강도가 노통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강도가 보강되는 효과도 동시에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4번 강수관의 내부는 열가스가 통과해서 보일러수 순환을 증진한다 그랬는데요. 수관 보일러 설명인데 수관 보일러는 조그마한 드럼이 위아래가 있고요. 이게 수관이 쭉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연결하는. 그리고 물을 위쪽으로 공급하면은 물과 증기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수 드럼. 밑에 쪽에 있는 것은 물만 담겨 있다 해서 수 드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불을 떼게 되면은 끓는 물이 관을 통해서 위로 증기가 상승하게 돼서 위로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엔 물이 점점 달아지게 되겠죠. 달아지게 되면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상부에서 공급하게 되는데 모든 관에 물이 다 공급될 수는 없죠. 왜냐? 증기가 속에서 끓어서 막 올라오니까요. 따라서 가장 가운데 있는 관을 별도로 독립해서 커다란 관을 만들고
그 관에 물이 모여서 공급된 물이 잘 공급되도록 집수기를 설치해서 가운데로 물이 공급하도록 하는데요. 겉에서 끓은 물이 올라가는 수관, 물이 끓어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간다, 오를 승, 그래서 승수관. 가운데 공급된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내릴 강, 그래서 강수관, 그렇게 말해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기계가 있죠. 사람 타고 다니는 거. 승강기, 엘리베이터죠. 강수관은 물이 내려가는 건데 찬물이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수드럼까지 잘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려가는 도중에 강수관만큼은 열을 받으면 안 돼요. 열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강수관이 열받지 않고 찬물이 밑바닥으로 잘 공급해서 다 잘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수관은 이중관으로 만들거나 관을 이중으로 만들어요. 속에 찬물이 내려가고 겉에 따뜻한 물. 그러면 아무래도 바깥에 불이 직접 접촉해도 바깥쪽 관과 안쪽 관은 온도 차이가 나겠죠. 두 번째로는 강수관 자체를 내화 단열재,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로 피복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강수관 속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고요. 겉에는 뭐가 닿고 있다? 연소가스, 열가스가 닿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수관 속에는 물이 있고요. 겉에가 연소가스고요. 이건 수관이고요. 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겉에는 물이고요. 속에는 연소가스가 흐른다. 그러면 연기가 흐르는, 연소가스가 흐르는 관이다 그래서 연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4번 설명은 강수관 내부가 열가스가 통과한다. 틀린 거죠. 물이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 자체가 틀린 설명이 되겠죠. 17번 열의 일당량 값으로 오른 것. 자, 줄의 실험에 의하면은 일을 하면은 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측정을 정밀하게 해서 1kg F 중량을 1m 끌어당길 때마다 열량이 427분의 1kcal가 발생한다는 것을 측정했어요. 측정. 자, 이 일을 하면은 열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은 일의 열에 해당하는 양, 그래서 일의 열당량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열량을 가지면 일을 얼마나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열의 일당량, 그렇게 말해요. 자, 일을 하면 열이 얼마나 나오냐? 일을 요만큼 하면 열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427분의 1kcal씩 나온다, 열이. 얼마마다? 1kgF를 1m 끌고 갈 때마다. 이것은 일의 열당량이라고 하고 기호를 A라고 씁니다. 1, A, B, C, D, A. 을 1의 열당량. 그러면 열을 가지고 일을 한다? 양쪽에 427을 곱해보면요. 여기가 427 곱하면 1kcal가 되겠죠. 1kcal의 열량으로는 427 kgFm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마다? 1kcal마다. 이것은 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열의 일당량, 그렇게 부르고요. 요걸 J라고 합니다. J. 사기친 놈만 생각하면 열받을 일이에요. 열받을 일. 이건 J라고 합니다. 427kg/kcal. 18번 보일러 시스템에서 공기예열기를 설치해서 사용한다. 특징으로 틀린 거. 공기예열기는 연소용 공기를 뜨겁게 데펴서 들어가는 걸 말하죠. 연소용 공기를 뜨겁게 데피면 연소 효율이 좋아집니다. 연료가 잘 타겠죠.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공기예열기는 폐열 회수 장치라고 해서 연도 내에 설치가 돼서 과, 재, 절, 공 순서대로 설치가 되죠. 굴뚝 나가기 전에 연소실 빠져나오는 연소가스가 흘러가면서 가지고 있던 열을 과열기, 제열기, 절단기, 공기열기로 다시 한번 흡수를 해요. 굴뚝 나가기 전에. 그런데 배기가스가 더럽기 때문에 과열기, 제열기는 뜨거운 채로 고온 부식이 잘 일어나고 절단기, 공기열기는 식은 채로 부식이 잘 일어나서 저온 부식이 표면에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설치하면 저온 부식이 발생이 되죠. 방지가 되는 게 아니죠. 3번 예열공기 공급으로 불안전 요소가 감소된다. 연소실 노내의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저온 무식이 발생된다. 그래야 되겠죠. 19번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는 LNG 성분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은 거. LNG는 액화천연가스의 약자죠. 액화천연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그러면은 액화석유가스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에요. 메탄은 화학식이 CH4, 프로판은 C3H8, 부탄은 C4H10. 정답은 CH4. 이게 답이고요. C2H6는 에탄이라고 읽어요. 에탄. C3H8, 프로판, C4H10, 부탄이죠. 자, 비교해 봅니다. 자세히. LNG, 액화천연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LNG는 메탄, LPG는 프로판과 부탄. LNG는 기화를 시키면 액체가 약 600배 기체로 팽창을 합니다. LPG는 약 250배로 팽창하고, LNG, 공기보다도 가볍습니다. 메탄은. 그러나 프로판과 부탄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설 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는 얼마나 들어가냐? 연소할 때 메탄은 약 10배의 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LPG는 약 25배, 특히 이제 프로판일 때 25배이고요. 그리고 부탄은 훨씬 많이 들죠. 한마디로 메탄보다도 프로판이 탈 때는 몇 배? 2.5배의 공기가 필요하고 발열량도 2.5배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 공기 예열기를 설치할 때 이점으로 옳지 않는 거. 공기 예열기 설치하면은 연소용 공기가 예열이 되겠죠. 예열 공기 공급으로 불안 연소가 감소한다. 배기가스의 열 손실이 어때요? 열을 마저 흡수하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죠. 배기가스의 열 손실은 줄어들게 되겠죠. 저질 연료도 연소가 가능하다.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연소율이 좋아져서 불이 잘 타게 되겠죠. 보일러 열 효율이 증가한다. 열 손실이 줄어들게 되어서 효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옳지 않는 것이니까요. 21번, 연료 중에 표면 연소를 하는 것. 연료의 연소 형태 중에서 분해 연소, 뜨거운 열에 의해서 연료 성분이 열분해를 일으키면서 간성 증기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불꽃이 일어서 불이 붙는 거, 분해 연소. 이것은 석탄, 목재 또는 상온에서 증발을 하지 않는 무거운 끈적끈적한 기름, 중유도 사실 분해 연소이고요. 그러나 중유는 실제적으로는 그처럼 뜨거운 분해가 될 정도의 가열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예열해서 안개처럼 분사해서 연소시키는 무화 연소를 채택하고요. 그리고 표면 연소가 있어요. 표면 연소는 불꽃이 일어나지 않고 연료 전체가 빨갛게 되면서 연소가 되는 거, 숯, 코크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숯이 목탄이죠. 그리고 증발연소 또는 기화연소라고 하는데 상온에서도 기체로 증발할 수 있는 것, 주로 경질유인데요. 경유, 등유 이런 종류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산연소. 확산연소는 기체연료의 전부다. 기체연료.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면서 연소가 되는 건 전부 다 확산연소 그렇게 말하고요. 자, 따라서 표면연소가 하는 거 보기 중에서는 목탄이 해당되겠죠. 22번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판을 하나로 붙여서 온도 차이에서 팽창 정도가 다른 점을 이용한 것. 자, 이처럼 두 금속판을 붙여요. 그런데 팽창이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열받으면 쭉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서 휘게 되죠. 이 휘는 정도를 가지고 기열을 붙이고 돌아가도록 해서 바늘로서 표현한 온도계입니다. 이게 바이메탈 온도계고요. 두 개의 바이 그러면 두 개의 이렇게 말하고 메탈 금속입니다. 두 종류 금속판을 하나로 접합시킨 거. 팽창질이 다른 걸로 바이메탈 온도계 그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 압력식 온도계, 전기저항식 온도계, 열전도 온도계 종류들이 있는데요. 압력식 온도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고온의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가 팽창하는 압력 변화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기저항 온도계는 일반적으로 금속 종류는
온도가 뜨거워지면 전기 저항값이 점점 증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값이 변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열전대 온도계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반도체 일종으로 양쪽 끝을 접합을 하고 가운데를 띈 채로 한쪽을 뜨거운 온도를 측정하는 곳에 대고 한쪽은 차갑게 유지를 하면은 저절로 전류가 발생해요. 이러한 현상을 재백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재백 효과를 이용한 것을 가리켜서 열전대 온도계라고 말하고, 열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서 전류가 저절로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전류 발생량만 측정하면은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난지를 알 수가 있다. 자, 23번. 일반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은 보일러. 보일러 종류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관류 보일러가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관식 보일러고요. 수관식 보일러하고 사실 노통연관 보일러는 수관식 보일러가 약간 앞서는 방식. 요즘 나오는 곡관식 같은 경우로 말합니다.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하고 노통연관 보일러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수관식이 약간 앞선다. 그 다음에 노통연관 다음에는 연관 보일러가 효율이 높고요. 연관 보일러 다음에는 노통 보일러. 그 다음에 제일 효율이 떨어진 것이 이평 보일러예요. 따라서 효율이 가장 좋은 보일러,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답은 수관 보일러가 보기 중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다. 관류, 수관, 노통연관, 연관, 노통, 그리고 마지막에 이평 보일러 순서가 되겠다. 24번, 급유 장치에서 보일러 가동하는 도중에 연소의 소화, 불이 갑자기 꺼졌다, 압력 초과, 이런 이상현상이 발생할 때 긴급히 연료를 직접 차단해주는, 연료를 차단해주는 버너 직전에 설치해서 연료를 꺼주는 게 뭐냐? 전자밸브예요. 전자밸브를 같은 말로는 솔레노이드 밸브, 그렇게 말해요. 원래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권선을 말해, 코일 같은 것을 말아 놓는다. 책 세는 단위가 한 권, 두 권, 그렇죠. 책은 예전에는 죽편, 나무편을 갖다가 실을 꿰어서 이것을 동글동글하게 말아놨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책 세는 단위를 권이라고 세는 거죠. 가느다란 코일선을 말아놓은 거. 한마디로 전자석의 힘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자밸브라고 하고요. 전자밸브 작동 특징은 온, 오프로만 작동돼요. 평상시에 열려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탁 꺼지면서 전자석이 해제가 되면은 온은 전자석의 힘으로 열려 있는 상태가 되고요. 꺼질 때는 스프링으로 누르는 힘으로 순식간에 닫혀버립니다. 이런 것을 전자밸브라고 하고요. 긴급 연료를 차단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버너 직전에 설치하고요. 25번, 급유량 앞에 설치하는 여과기 종류가 아니고 굳이 급유량계가 아니고 급수량계도 다 해당이 되고요. 가스 보일러의 가스 공급관에도 해당이 되고요. 여과기 종류는 외부 형상에 따라서 Y형, U형, V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가 외형적인 구분이고요. S형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기관이나 급수관, 주로 물과 연관되는 것은 주로 Y자형을 많이 쓰고요. 급유관에서 주로 쓰는 것은 U자형, V자형, Y자형 다 골고루 쓰고요. 가스관에서는 주로 U형이나 V형을 씁니다. 26번, 보일러 증기 발생량이 5톤 파워, 5,000kg이죠. 발생하는 증기 엔탈피 650, 연료 사용량 400, 연료 저유발량 9,750. 일대 보일러 효율 약 몇 %인가? 급수 온도는 20도씨이다. 급수 온도하고 같은 말이 급수의 엔탈피죠. 보일러 효율식 자꾸 나오는데요. 효율은 공급열분의 빨아들인 유효율. 공급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에 사용한 연료량 곱하기 그 연료 태울 때 나오는 발열량. 그러면 유효열은 증기가 흡수하는 열이기 때문에 발생 증기량 곱하기 엔탈피 차이, 즉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로 고쳐지죠, 숫자가.
자, 계산기 대입합니다. 연료 사용량이 400. 발열량 9750. 증기 발생량 5톤인데 5000kg으로 고치죠. 곱하기 증기 엔탈피 650. 급수 엔탈피 20에서 계산기 100에서 곱하면은 퍼센트로 답이 나오겠죠? 답을 확인하면은 80점 약 8%. 약 80.77인데 반올림하면은 80.8%가 됩니다. 27번. 보일러 급수 배관에서 급수의 역류 방지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붙입니다. 역정지 밸브 또는 역지 밸브. 밸브 대신에 한자 표현으로 역지변 해도 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게 체크 밸브. 방향에 따라서 반대 방향은 차단한다. 체크 밸브. 이렇게 명칭을 붙이죠. 체크 밸브는 종류가 스윙형과 리프트형이 있어요. 스윙형은 수평 배관에 사용될 수 있고 아울러서 수직 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리프트형은 수직 배관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수평 배관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크 밸브가 답이고요. 슬루스 밸브는 개폐형입니다. 차단하는 아니면 완전히 여는 거. 글로벌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되고 같은 말로 스톱 밸브라고 하고 주로 증기관에 사용이 됩니다. 슬루스 밸브는 주로 급수 밸브나 또는 분출 밸브로 사용이 됩니다. 앵글 밸브는 글로 밸브 일종으로서 각도가 90도로 유체 방향이 90도로 꺾어지게끔 밸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손잡이는 핸들은 위쪽에 있고 속의 내부 구조는 글로 밸브하고 같습니다. 주로 증기관이 바로 시작되는 곳, 보일러 본체에서 바로 이렇게 꺾어진 곳에 시작되는 곳에 설치된 밸브가 앵글 밸브, 외형적으로는 90도로 꺾어져서 겉모양으로는 앵글 밸브, 속의 내부 구조로는 글로 밸브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28번 보일러 중에 노통 연관 보일러 종류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코린시 보일러 노통 보일러에 속하고요. 노통 한 개입니다. 사람 코 한 개. 랭커셔 보일러 두 법칙 랭 하지 말고 앵커셔 보일러, 양카샤 보일러 그렇게 외우세요. 양쪽에 있어요. 노통이 두 개 있어요. 따라서 코린시, 랭커셔는 둘 다 그냥 노통 보일러입니다. 다쿠마 보일러 대표적인 수간 보일러 종류인데 스바다가 있어요. 스바다. 스네기찌, 바브콕, 다쿠마. 수간 보일러 중에서 자연순환식의 직관식 보일러에 속하는 것이고요. 다쿠마 보일러가 수간 보일러 설명할 때 수간 보일러 원형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보일러이죠. 자, 스코치 보일러, 하우덴 존슨, 부르돈 카푸스 이런 보일러 종류들 그리고 노통 연관 패키지형으로 나온 거 이런 보일러들은 전부 노통 연관 보일러입니다. 답은 스코치 보일러가 답이 되겠죠. 자, 노통 연관 보일러 스코치, 하우덴 존슨, 또 부르돈 카푸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연관 보일러 종류로는 케완이나 기관차형 보일러, 노통 보일러, 코린시, 랭카샤 보일러. 보일러 종류는 자꾸 입술에 붙여서 암기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9번 수면계 기능 시험 시기로 틀린 거. 수면계를 기능이 정상인가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가동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가동하기 전. 보일러를 가동해서 압력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두 개 수면계 수위가 서로 차이가 났을 때 그런데 수면계 움직임이 예민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수면계 움직임이 활발할 때는 점검 시기가 아닙니다. 30번 강관의 스케줄 번호가 나타내는 거 SCH 넘버라고도 하는데요.
강관에서는 관의 두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두께. 스케줄 번호가 나타내는 것은 강관의 두께 표시 방법 중에 하나이다.